아이씨. 부급 잘못 들었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다입니다. 오늘은 짧지만 이해하면 무서운 글 가져왔는데요. 읽어보도록 하죠. 1. 알바생. 아파트 계단에 올라가면 불이 켜진다. 현관은 마주보고 있는 형식. 나는 7층에 산다. 학교를 끝마치고 난 뒤 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서 내렸다. 7층에 불이 켜진다. 내 집 향이 문을 열어주고 있는데 열쇠를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서 주머니를 뒤지는 동안 7층에 불이 꺼진다. 그렇게 뒤지는데 6층에서 불이 켜지고 고기를 칼로 쑤시는 듯한 질척이는 소리가 난다. 몰래 지켜봤었다. 피자집 알마생 같은. 아이씨 못하겠네 진짜. 피자집 알마생. 배달시킨 사람과 실랑이가 있었나 보다. 그를 그는 사람을 죽이고 깻단을 깻단을 황급히 내려갔다. 그는 사람을 죽이고 갯단을 황급히 내려갔다.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려고 하고 있었다. 나는 그를 잘 보려고 아파트 7층 계단 쪽에 창문으로 보고 있었다. 그 순간 20층까지 있던 우리 아파트에는 7층만 불이 켜졌다. 밑에서 오토바이를 타려고 한 그 사람이 바깥 밑에서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 사람은 계단을 황급히 뛰어 올라갔다. 피자집 알바생의 살인 그리고 죽이고 갯단을 황급히 내려갔죠. 해석 다 뭔데 이게? 나 죽이러 올라온 거 아니야? 그 뭐 다른 게 있나? 정답은요. 오토바이 타려고 한 사람을 보려고 한 사람은 현재 열쇠가 없다. 아, 오토바이 타려고 한 사람을 보려고 한 사람은 현재 열쇠가 없다고? 도망갈 곳이 없다 이거지? 이건 무섭네요. 갯단을 빨리 올라가야든 뭐 해야겠네. 이래서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피자집 알마생이 칼로 쑤신 거면 피자칼이 피자칼 팔등분인가? 나만 웃김? 오타가 왜 이렇게 웃기냐? 아이씨 안 무서워. 다음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두 번째. 흑인을 미워한 소년. 인종차별주의네. 존은 어느 날 고아원 선생님께 물었다. 선생님, 어째서 저에게는 마마와 파파가 없지요? 존 부모님은 존 네가 어렸을 때 흑인 강도를 만나서 살해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째서 존은 걸을 수 없고 눈도 안 보이는 건가요? 그 강도에게 심한 일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존은 흑인을 원망했다. 모든 흑인을 원망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이 말했다. 기뻐하세요. 존 당신의 눈과 다리는 나을 수 있게 되었어요. 존은 우선 다리 수술을 받았다. 그리고 눈 수술을 한 다음 날 존은 나은 지 얼마 안 된 다리로 전철에 뛰어들었다. 해석 혹은 답. 뭘까? 선생님이 뭘까? 선생님이 흑인이었다? 아닌데? 뭘까? 선생님이 범인이었다? 본인이 흑인이었다? 뭔데? 뭐야? 네가 흑인이어서 이거는 기억 맞죠? 본인이 흑인이었다. 본인이 흑인이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 자,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3. 음식을 먹으면 살이 찌죠. 그게 제일 무서워. 현지라는 애가 학교에서 집으로 귀가 중에 납치가 되었대. 납치범은 현지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납치범.
내가 현지를 납치 중이니 내가 하는 말에 행동하지 않으면 현지는 다시는 못 돌아온다. 제발 우리 현지를 보내주세요. 그럼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지금부터 불을 끄고 대문 앞에 있는 음식을 먹어라. 부모님은 얼른 불을 끄고 대문 앞에 있는 음식을 불을 끄고 먹기 시작했다. 음식은 간 나온 것처럼 온기가 있었다. 다 먹고 현지 아빠가 이건 우리 현지 허벅지살이야 라고 말했다. 내 답이 이거였는데 뭘까? 현지 허벅지살이야. 정답. 아니야 이건 현지 뒷다리살이야. 뭐지? 간 나온 것처럼 온기가 있었다. 아, 현지 아빠는 어떻게 허벅지살을 알고 있었을까? 허벅지살을 먹었던 건가? 정답은요? 불을 끄고 음식을 먹었는데 어떻게 현지의 허벅지살인 줄 알았을까요? 그리고 전화를 했는데 어떻게 바로 음식이 있는 걸까요? 그것도 따뜻한 채로. 또 질문을 해버리네. 정답은 안 알려주고. 질문에 질문하는 사람. 네. 무서웠으면 좋겠는 이야기 네 번째. 어느 날 밤 내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깜짝 놀라서 보니 친구가 창문을 무서울 기세로 두드리고 있었다. 야 빨리 열어봐. 열 빨리. 당황해서 서둘러 창문을 여니 동시에 친구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아까 말이지. 아니 방금 전 이야기인데. 응? 근데 너 아까 전까지 자전거 타고 있었거든? 강변을 달리고 있었는데 근데 달리고 있다 보니까 뭔가 이상해서 보니까 왜 뭔데? 자전거 체인이 빠져 있었던 거야. 뭐? 아 그러니까 자전거 체인이 빠지면 바퀴가 안 돌아가잖아. 맞아. 그러네. 그럼 어떡해? 아 모르겠어. 그때까지 달렸는데 말을 할 수 있게 하지 자꾸 중간에 끝내. 체인이 빠져 있는 걸 알고 나니까 달릴 수 없게 되었어. 아 그렇구나. 아 근데 너 처음에 뭐 이야기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아 그게 말이야. 뭔데? 정답. 우리 집 7층이야. 해석 답. 이렇게 써 있는 거 아니야? 주인공의 집은 7층인데 어떻게 이게 아니야? 감사합니다. 솔직히 이야기보다 돈해가 더 무섭다 해. 맞아 정답. 해석 답. 주인공의 집은 1층이 아니었다. 예. 천지지였는데. 시청자가 무서운 이야기. 공이 하나 더 붙어서 갔다. 이해하면 무서운 돈에. 감사합니다. 만치즈 감사합니다. 레알 돈에가 더 무섭네. 아이고 왜 내 여기 이야기에 왜 집중 안 해요? 해석 답 뭔데? 창문 1층 아닌 거지? 또 질문했네. 여기는 10층인데 어떻게 거기 있는 거야? 질문을 질문으로 받아치는.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5. 두 개의 열차. 우리 학교 앞에 철도가 하나 있다. 그곳은 유령 열차가 지나간다는 소문이 맴돌고 있다. 일부 애들은 사실을 위해 야자하고 학교 안에 있었다. 자정 때 애들은 나와서 그 철도로 가보았다. 반장도 사실 확인을 위해 같이 갔다. 역시 나올 만했다. 그때 한 열차가 들어온다. 보통과 다를 게 없는 화물 열차다. 그 열차가 지나간 다음에 또 다른 게 왔다. 그리고 다음에 전철이 왔다. 불이 꺼져 있었을 뿐 이상한 게 없었다. 애들은 실망하고 가는데 반장만 무서워했다. 애들은 반장에게 물었고 곧 공포에 휩싸였다. 뭐지? 열차는 뭐가 있었나? 아니면 열차가 두 개가 아니라 하나만 왔나? 반장 뭔디? 니 뭘 본 거요? 이거 모르겠는데 나? 열차 안에 기관사가 없었나?
근데 보통 기관사가 안 보이지 않나? 아, 나 알겠다. 이 글쓴이의 상상력으로는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전철에 아무도 없었는데 뭐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얘 혼자 본 거야. 안에 사람들이 가득 차는데 없다 그래서 저승 열차였던 거지. 진짜로. 정답은요? 단, 선, 에, 는 두 개의 열차가 지나갈 수 없어. 단선? 단선이 무슨 뜻이에요? 단선 뜻. 단선이 뭐지? 주로 철도에서 단일 선로를 의미하거나 전선, 한 개의 선로로 양방향의 열차가 운행하는 철도로 의미합니다. 아, 같은 라인에 다른 종류의 기차가. 뭐 지식 플러스 1 했습니다. 이해하면 무서웠으면 좋겠는 지식 백과인가요? 이해하면 제발 무서웠으면 좋겠는 이야기 6번째. 부관. 한 대장이 있었다. 그 옆에는 그의 오른팔이자 친구인 조언자가 있었다. 그 대장은 그 조언자의 말대로 다 했다. 꼭두각시네. 씨. 그러다 어느 날 그 조언자가 이제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다. 그러자 대장은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야구방망이로 때려 죽였다. 그는 너무 놀란 나머지 옥상에 던져서 자살로 마무리. 켰다. 왜 놀랐어? 왜? 너가 때려 죽였잖아. 근데 왜 놀란 거야? 죽을 줄 몰랐던 거야? 그로부터 몇 년 후 또 다른 조언자가 왔다. 그 조언자는 그 대장이 칼을 들이대고 말했다. 이게 몇 년 만에 만남인지 모르겠네요. 뭘까? 이건 모르겠다. 네. 약간 수업 시간에 할 거 없을 때 적어놓은 것 같은 무서운 이야기라고. 이게 뭘까? 이게 몇 년 만에 만남인지 모르겠다. 다른 조언자라며. 환생했다? 간단한 거는 이제 조언자가 환생했다. 정답은요? 그 조언자는 죽은 조언자였다. 네, 알겠습니다. 와. 아니 이것도 같이 해석과 답을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조언자는 죽은 조언자였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7번째. 컴퓨터 게임. 한 게임 중독자가 있었다. 그렇게 게임을 하다 한 게임을 보았다. 당신을 위한 공포 게임.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어차피 다른 것에 또 질렸겠다. 그 게임에 들어갔다. 그러자 게임 속의 여자가 하는 말. 넌 이제 내 밥이야. 그치. PVP 서버 같은 데 가면은 가자마자 겁나 그 티베깅 당하죠. 뭘까? 해석과 답. 그 게임은 사람 꼬드기용이었고 그 게임 속 귀신은 사람을 끌어들여 죽인다. 이해가 아니라 공감해야 하는 그거 아니야?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8번째. 거울. 한 학생이 있었다. 그는 거울을 보는 한 학생이 있었다. 그는 거울을 즐겨보는 취미가 있었다. 그런데 웬 거울 하나가 있었다.
그는 갖고 싶어서 몰래 주워서 가져가려고 했다. 무당은 지나가던 길에 갑자기 뺏으려 했다. 그런데 그리고 바로 밀치고 집으로 갖고 왔다. 그러자 무당이 하는 소리가 그 거울 안에 사신이 잠복해 있어! 그는 그 무당 말을 무시하고 뛰어갔다. 그 무당이 말한 지 몇 분이 지났을까? 갑자기 트럭이 돌격해 왔다. 돌격! 그는 치이기 전에 들은 소리가 바보 같은 놈. 답이 다 나온 거 아닌가요? 거울 안에 뭐 사신이 있었다 이런 건가? 그 사신은 그 학생이 거울을 좋아하는 걸 알고 일부러 거울로 둔갑한 것. 와, 일부러! 이제는 이해하면 무서울 이야기가 나올 때인 것 같은 이야기 9. 종.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늘 우울할 때마다 늘 산 위쪽 종 쪽으로 가서 위로를 받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오늘도 종 쪽으로 갔다. 근데 한복 입은 사람들이 종 옆에서 대화를 했다. 내가 대꾸를 해도 말을 하지 않는다. 내가 대꾸를 해도 말을 하지 않는데. 내가 말을 해도 댓글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귀신인가 봐. 반대로 해. 아, 소름. 내가 댓글을 해도 너무 힘들어. 내가 대꾸를 해도 말을 하지 않는다. 한 여자가 말했다. 내려가셔야 돼요. 그리고 기억하지 마세요. 나는 황당했지만 그 여자 말을 듣기로 했다. 그 일이 있던 지 몇 달 후 그는 돈을 모아서 그 종 근처에 집을 짓기로 했다. 근데 공사장이 이렇게 말했다. 꼭 무덤 근처에 지어야 하나요? 해석답. 나와 있는 거 아니야? 그 종 근처는 무덤이었고 그 여자는 귀신이었다. 이거 아님? 해석답. 그가 그날에서 해석답. 그가 그날에서 보았던 사람은 귀신이었다. 그가 그날에 본 사람들은 귀신이었대요. 이야기 10번째. 도로변의 할머니. 내가 어릴 적 외가 근처에 조금 장애가 있는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 그 할머니가 계속 봐야 해요라는 나쁜 말은 노노. 근데 궁금하잖아 솔직히. 어떤 오타가 있고 어떤 반전이 있을까. 그리고 정말 이 이야기에는 단 하나도 무서운 게 없는 것인가. 그 끝을 보고 싶잖아요. 저는 보고 싶어요. 제가 무섭게 읽어볼게요. 최대한 같이 해요.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10번째. 도로변의 할머니. 내가 어릴 적 외가 근처에 조금 장애가 있는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 그 할머니가 무서웠던 이유는 할머니. 한여름에 더운 날도 추운 날도 거의 매일 길가에 서서 오로지 그 길을 지나치는 차를 바라보고 있던 것. 아 진짜 내가 그 할머니가 무서웠던 이유는 할머니 이렇게 쓰면 어떡해. 처음으로 그 할머니를 본 것은 우연히 그 길을 가족으로 차로 우연히 지나갔을 때지만
그 길을 가족으로 차로? 무슨 소리지? 나는 그 할머니를 처음에는 남자 아닌가 생각하고 있었다. 왜냐면 할머니는 머리를 빡빡 깎은 머리로 했기 때문에. 어째서 여자인데 스님 같은 머리야? 라고 어머니께 물었더니 머리를 감는다던가 하는 시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가족에게 빡빡 깎은 머리로 되지 않았을까라고 했다. 어쩐지 어린 생각에 그 할머니가 조금은 기분 나빴지만 굉장히 불쌍하다고 생각했다. 여자인데 머리를 빡빡 깎은 머리가 되고 매일매일 길가에서 오로지 차만 보고 있다. 할머니 지금 벌써 죽은 것 같다. 얘 졸린데 지금 쓰는 애가. 한 번에 쓴 건데 이거 얘 졸린데 지금. 해석 답. 목매달아 죽은 걸 멀리서 본 거네. 아무도 치워주지 않으니 항상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머리는 죽어서 시간이 지나면 빠진 거. 야 너 씨. 좀만 힘내. 너무 졸리니까 얘가 아예 답도 보이게 해놨어. 뭐지? 이거는 새로운 유형인데요 여러분들. 두 번째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10일 데려다주던 남자. 이거 뭐야? 두 번째 이해하면이야. 이게 처음이야. 새로운 유형이야. 그리고 강도체도 있어요. 네. 한 여자가 밤에 길을 걷고 있어요. 근데 뒤에서 남자 2명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자는 조금만 있으면 골목길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너무 무서워서 빨리 걷고 있는데 한 남자가 여자 혼자 밤에 다니면 안 된다고 하면서 같이 집에 데려다 준대요. 여자는 남자가 너무 마음에 들었죠. 그리고 같이 가고 집에 들어갔는데 남자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대문 있죠? 대문 밑으로 잘 가나 하고 봤는데 그 데려다 준 남자가 대문 밑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눈이 마주쳤네. 그러니까 그런 거지. 서로 서로 쳐다본 거고 대문 밑으로 이제 잘 가나 확인을 딱 했는데 그 남자도 같이 보고 있던 거지. 해석 답 천생연분 뭐 이런 건가? 뭘까요? 해석 답 뒤따라오던 남자가 데려던 남자를 죽여서 쓰러짐. 뭐야? 이거는 좀 괜찮은데요? 야씨, 남자가 2명이었잖아. 한 명은 스토커고 한 명은 여자가 마음에 들었던 남자지. 이건 예상 못했다. 죽은 거였어. 역시 두 번째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라고 쓴 게 이유가 있었네요. 네. 이건 괜찮다. 반전이 있었다. 네. 하지만 우린 아직도 배고프다. 다음. 뭐야? 이거만은 빨간색이야. 계속 진화합니다. 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12번째. 흙장난. 저녁 무렵 공원에서 흙장난을 하고 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늙은 호라비와 재혼한 젊은 예쁜 계모였지만 항상 친절하고 밝은 웃음이 아름다워서 아이는 어머니를 잘 따랐습니다. 어머니는 저녁 식사 준비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로 바쁘기 때문에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자. 네, 그런데 계속 흙장난하고 싶어요. 바쁘기 때문에 안 돼. 빨리 끝내. 벌써 시간 이렇게 됐잖아. 이제 곧 어두워져. 에이, 엄마도 아빠가 없어진 날 밤에는 늦게까지 흙장난했잖아. 죽인 거죠. 바로 정답. 어머니. 어머나. 어머나 봤어요? 그러면 안 돼요. 나는 오늘 밤도 흙장난 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왜 이래요? 아니 씨. 어머나 봤어요? 그러면 나는 오늘 밤도 흑장난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네요. 그렇게 아이는 죽었다. 빨간색을 너무 낭비하셨네요. 자, 다음.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13. 비상계단. 나는 아파트에 살고 있다. 헉, 설마 6층? 설마 연결되는 이야기? 가끔 밤마다 비상계단을 급히 뛰어오르는 소리가 들린다. 우리 아파트에는 분명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왜 일부러 비상계단을 오르는 걸까? 그것도 밤에만. 이거 내 이야기인데? 나 다이어트 할 때 계단 많이 올랐는디. 난데 어? 이상하다. 어느 날 드문 일이지만 자정 넘도록 야근을 했다. 이거 몇 편까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 몰라요. 저도 안 보고 있거든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공포. 근데 궁금하잖아. 어느 날 드문 일이지만 자정이 넘도록 야근을 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서둘러 집으로 왔다. 엘리베이터 앞. 엘리베이터가 1층으로 오기만 하면 된다. 땡. 작가가 글을 늘려 쓰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다. 나는 문을 열리자마자 타려고 했지만 순간 발걸음을 멈췄다.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지고 온몸이 상처투성인 남자가 서 있었다. 본능적으로 느꼈다.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황급히 엘리베이터를 줄여고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데 문득 깨달았다. 한밤중에 들리던 비상계단을 뛰어오르는 소리. 그건 나처럼. 뭘까요? 해석답. 이젠 나가. 이제 나가 죽어불고 다음날 엘리베이터엔 온몸에 상처가 난 나가 서 있겠지. 그제? 이제 나가 죽어불고 다음날 엘리베이터에는 온몸에 상처가 된 나가 서 있겠지. 이건 타임 패러독스. 예, 이번엔 좀 다르네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한 명은 뛰어 올라가고 한 명은 그 소리를 듣고 한 명은 죽어서 내려오고. 예. 짝상자가 나가 아니면 가가. 진짜 너무 웃긴데요.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14번째. 재활용. 역의 벤치에서 전차를 기다리던 중 옆에 아기를 안고 있는 부인이 앉았다. 아기를 좋아하는 나는 무심코 빤히 쳐다봐 버렸다. 시선을 눈치챈 건지 부인은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말을 걸었다. 이게 말이죠. 실은 가방이랍니다. 그러면서 아기의 옷을 뒤집어 배에 달린 지퍼를 보여줬다. 그러고 보니 눈알도 유리알로 돼 있는 것 같았다. 잘 만들어졌네요. 네, 꽤 어려웠답니다. 시간도 걸리고 하지만 재활용을 좋아해서 라고 웃는 부인은 마침 전철을 타고 가버렸다. 나도 같은 전철을 탈 생각이었지만 벤치에서 일어설 수 없어 떠나가는 전철을 그저 바라보기만 했다. 뭘까? 나 정답. 아기가 죽어서 재활용한 것. 죽은 아기를 재활용하였다. 나 정답. 나 자신 칭찬. 자,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15번째. 이 녀석도. 내 아들은 종종 사진이든 화면이든 사람 얼굴을 가만히 손가락질하는 이상한 버릇이 있었다. 이렇게 손가락질. 손가락질을 당한 인물은 반드시 3일 내로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오늘도 TV를 켜려고 할 때 아들의 손은 가만히 화면을 가리키고 있었다. 켜진 TV에는 거물 정치인의 모습. 이 녀석도 죽는 건가? 모르겠는데 이거. TV를 켜기 전 본문에 켜려고 했을 때라고 했다. 이거 왠지 느낌이 이거였는데 별로였습니다. 여러분들 끝났습니다.
재밌으였죠 영서요. 오늘 해본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어떠셨나요? 무섭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앞으로 4일이나 남았다는 거죠. 뭔 개소리야? 지금까지 하다였습니다. 6번째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반성문. 와 무섭다. 반성문 너무 무섭다. 이거는 그냥 제목만으로도 지금 읽었던 5개 중에서 가장 반성문 너무 힘들죠. 수많은 잘못한 것 중에 하나만 골라서 잘 써야 된다는 것임. 맞아. 자칫 잘못해서 분량을 늘리게 하기 위해 이전의 잘못까지 이실직고 했다가는 큰일이 난다. 내가 걸린 잘못은 무엇이며 반성문을 쓰라고 했던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여 납득이 갈 만한 반성문을 써야 된다는 사실이 가장 무섭습니다. 반성문이 무서운 이유죠. 자, 새엄마가 집에 왔다. 새엄마는 규칙을 정해놓고 그것을 어길 때마다 심한 벌을 주었다. 물론 나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규칙이 너무 엄격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규칙 하나를 어기게 됐다. 나는 벌을 받고 반성문을 썼다. 너 글씨 좀 똑바로 써. 왼손으로 쓰는 건 힘들어요. 며칠 뒤 나는 규칙을 어겼다. 글씨 똑바로 못 써? 혼나고 싶어? 나는 반성문을 쓰느라 대답하지 못했다. 아! 맞네! 대박이다. 입으로 싼 네. 입으로 싼내는 오타가 입으로 썼네. 오케이. 저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규칙이 너무 엄격해. 글씨를 제대로 못 써서 손 자르고, 그래서 왼손으로 쓰는 거 힘들어서 다시 또 자르고. 글씨 똑바로 못 써 혼나고 싶어 했을 때 이제 입으로 쓰고 있어서. 네. 정답. 처음 규칙을 어겼을 때 새엄마는 오른손을 잘랐다. 그래서 왼손으로 쓰는 게 힘들다고 했고, 두 번째 규칙을 어겼을 땐 왼손이 잘려서 결국 입으로 쓰게 된 것. 연필을 입에 물고 쓰고 있었기 때문에 대답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잔혹동화. 입으로 어떻게 쓰냐고요? 뭐 이렇게 쓰지 않을까요? 오케이. 아니, 쓸 수 있겠는데?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새엄마를 맞이했을 때 왼손 오른손이 잘릴 수도 있으니까 입으로 쓸 생각을 하지 말고 입으로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옮기는 거야. 핵자 구독 좀 하세요.